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걸 알면 이걸 좀 조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대두된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우동 아시나요? 자, 여러분 이 어우동이라는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보셨죠? 자, 이 어우동 영어로도 많이 나왔고, 계집이 산에 죽일 때 칼을 쓰는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걸 많이 이제 했는데, 어우동 하면 남성분들이 또 막, 어우동 알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어우동은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고요. 그녀의 실제 본명은요, 바꾸마로라고 합니다. 바꾸마로. 바꾸마가 그녀의 실제 본명이에요. 그래서 바꾸마인데 어우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명으로 쓰인 겁니다. 그녀는요, 조선 성종 시기의 인물이에요. 어우동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어우동, 같이 어울려 동하다. 같이 어울려 동하다, 혹은 함께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녀의 별명같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동하다는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역사 저널에서는요,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어우동 있잖아요, 기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픽션 아니에요. 논픽션인 줄 알았어요. 픽션입니다. 픽션. 실제 있었던 거. 팩트. 그래서 그녀가 되게 기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녀는 굉장히 명문가 양반집 규수였어요. 어우동이. 그래서 왜 근데 기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기생으로 신분을 속여야지 남자를 편하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녀는 명문가 규수였어. 그래서 그녀가 4년 동안 17명의 남성들과 스캔들이 터졌었대요. 왕실, 종친 등, 왕실의 종친 등 되게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과 이렇게 같이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여자 진짜 약간 난 멋있는 게 뭐냐면, 그런 말 알아요, 여러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있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뭐냐면, 부모님이 주신 손톱이나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야. 머리카락, 손톱은 아니고, 머리카락, 수염,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남성들이 이렇게 상투를 틀고 갓을 썼는지 알아요? 머리카락을 안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의 긴 머리카락을 상투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갓을 쓴 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남성들이 그렇게 상투를 튼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성들이 약간 선비나 약간 자신의 신분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상투를 잘라요. 남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상투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나가가지고 불효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씬이 있어.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 그래가지고 왜 얘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어우동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성, 자신과 연애를 했던 남성의 3명의 남성의 이름을 몸에다가 새겨요. 조선시대에. 개간지. 남성 3명의 이름을 몸에다 새기고, 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해요. 새겼으니까 내 이름도 새겨요. 그 남성들은 이 어우동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들도 그녀의 이름을 몸에 새겨요. 타투인 거지. 굉장히 파격적이지. 왜냐면 조선시대는 또 남성 우월주의, 그게 얼마나 심했겠냐. 남자는 하는, 여자는 딱 이건데, 남성 중심 시대에서 여성이 남성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또 그 남성에게 감히 여성이 이름을 새기게 한다는 건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정을 통한 남성도 어우동에게 분신을 새겼고,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나중에 이 어우동이 잡혀가요. 나라에. 왜? 문란하니까. 여성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잡혀가는데, 사실 그 어우동과 같이 동했던 남성들이 유배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어요. 남성들은 대부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고, 유배가 되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왔대. 유배를 그냥 시키는 척만 하고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왜냐면 그녀가 약간 그렇게 했던 남성들이 대부분 다 왕실 계층 남성들, 막 선비, 유명한 집안의 가문의 남자, 이런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막 갖고 논 거지. 그런 남자들이 내 손바닥에 한번 내 치마 포에서 춤 한번 쳐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남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어우동은 바로
교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형이 뭐냐면 교수형이야. 남자들은 아무 죄도 받지 않았는데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성종이 그녀에게 교수형이 처한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도 너무 과하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성종이 그 당시에 성리학이 여러분 나라에 자리 잡히기도 했었어요. 성리학이 나라에 자리 잡히기도 했었고 이 성리학에 기반을 둔 그때 당시에 완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우동이 감히 남자들 여러 명을 농락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어우동을 극형으로 처벌을 시킨 거예요. 본보기로. 그래갖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어우동이라는 여성도 있었는데 여자의 그 정조라는 개념이 어땠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실 저도 80년대생이잖아요. 80년대생이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 옛날에 뭐 아들과 딸 이런 것도 있죠. 최수종 씨랑 김희애 씨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거든. 아들과 딸인가? 서울의 달인가? 뭐 그런 내용 그런 게 있었는데 엄청 차별해 엄마가. 아들, 우리 아들. 딸은 그냥 개밥그릇 취급하고 약간 그런 드라마도 영화도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김희애 씨가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그런 드라마가 근데 그게 진짜 시청률 대박이었다 진짜. 막 그랬고 나도 이제 어릴 때 여자의 정조 옛날에 막 내가 봤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봐도 항상 은장도가 나왔어. 이 은장도가 뭐야? 어떤 남자가 여자를 과부나 남편이 먼저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누군가 나를 덮치려고 하면 은장도로 자결하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가까이 오시면 은장도로 정말 자결하겠어요. 막 이런 대사가 그땐 나왔었어. 전설의 고향 막 이런데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또 이제 과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미망인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것도 제가 그 장도연 씨랑 그런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들은 건데 미망인이라는 말 아세요? 미망인 채팅창을 한번 봐야겠어. 이 채팅창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미망인이라는 혹시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미망인 알죠? 미망인이 뭐야? 검색해보지 말고 바로 쳐라. SBS 그거 봤어. 과부라는 뜻 아닌가요? 남편 죽고 남편 죽은 여자, 남편을 여인 여자, 죽지 않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남편이 죽은 여자, 그러니까 과부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보고 절대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미망인이라는 한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다. 이 한문이 아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이게 죽은 사람. 그래서 무당이 쓰는 말이래요. 뭐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아직 아닐 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야.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자, 이 미망인은요. 춘추 좌시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이래요.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의 뜻풀이는요.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을 미망인이라 그러는 거야. 남편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번에 국립어원은 이 뜻을 남편을 여윈 여자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다 라면서 각주도 달아놨다고 해요. 달아놨다고 해. 이렇게 아직 따라주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춘추 좌시의 장공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 뜻풀이 수정, 남편을 여윈 여자. 아직 따라주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뭐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 실제로. 표준어 국어 대사전 뜻풀이에.
진짜 크리피하긴 하다. 절대 쓰면 안 되겠어요. 미망인 쓰면 안 되겠네요.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망인이라는 한문은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이렇게 나와. 아니미자에 죽은 사람, 사람에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고 뜻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바로 열려문입니다. 열려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남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순결을 지킨 여자. 그걸 열려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상을 줬었어,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 열려문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박인수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게 1954년에서 55년도였어요. 자, 1953년 당시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거의 수만 명이었대요. 5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55만 명이 남편을 잃은 거야, 전쟁에서. 그럼 그 여성들은 뭐라 그랬어? 전쟁 미망인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주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때 막 연려상, 효부상, 막 이런 상들을 나라에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치기만 해봐. 열려문이라고 쳐봐. 그럼 영화가 막 나와. 뭐 목석부인 이런 영화 이름이야. 목석부인, 열려문, 수절 막 이런 영화가 되게 많아. 그 영화 제목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게 있었대. 허벅다리 상이란 게 있었대. 허벅다리 상. 그 허벅다리 상이라면 뭘 할 것 같아? 막 은장도로 허벅지를 막 찢으면서 참아야 해. 나 남편은 하늘에 갔지만 나는 다른 남자, 난 내 정조를 지켜야 해. 막 허벅지를 은장도로 찔러갖고 그거 허벅지 많이 구멍난 사람이 주는 게 허벅다리상인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크리피해요. 완전 너무 징그러워. 어떤 상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실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살을 깎아서 자, 1954년 12월 24일입니다. 당시 서남면 장상리 신기락부에 거주하는 47살의 어떤 여성이래요. 자, 2년 동안 남편이 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신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계속 아팠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54살의 남편의 남땡땡씨를 완치시키기 위해서 이 부인이 갖은 노력을 했었어. 진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여보고 병수발 다 하고 막 하는데 이 남편의 그 신병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신병에는 사람 고기만 한 게 없대.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사람 고기가 사람 몸에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남편만 회복해준다면야 라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식도에 있죠. 칼로 자신의 양쪽 허벅다리 한 점씩을 도려냅니다. 살점을 도려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워가지고 남편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켰다 라고 해서 허벅다리 상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자야.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의 살을 깎아가지고 준 거야. 이게 실제로 신문에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만인들이 그녀의 그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칭송하고 칭찬하면서 본도에 있는 송경찰국장이 너무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 사랑을 높이 사가지고 감동해가지고 표창장을 수여한 겁니다. 허벅다리상. 표창장을 수여해요. 감동해서 높이 찬양하는 거야. 만약에 남편이 와이프가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양쪽 허벅다리 잘라줬을까?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어느 한 방송국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살아있는지 이제 박인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 박인수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자, 본적진 서울 서대문구로가 서울 서대문구로 박인수 이렇게 이름을 입력했는데 어디 나와 있는지 조회 대상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창이 떴어요. 그래서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 당시에 그 서대문구청 민원 봉사계에 일하던 그 남성이 이 뉴스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느 시점인가 타 지역으로 호적을 옮겼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했을 때 조회 대상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막 수소문을 하는데 그 끝에 알아낸 게 박인수가 대구에서 부인 명의로 캬바레를 운영했던 게 밝혀집니다. 이 춤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신가 봐.
그러다가 화재로 그 캬바레 건물이 불타자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78년도쯤에 부평에서 어렵게 만난 어떤 그 부인은 뭐 그가 결혼했다고 해요. 뭐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 근데 그 부인을 댄스홀에서 만났다. 라는 말이 있어요. 댄스홀에서 만난 부인이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갑자기 또 뭐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 사건이 또 이렇게 뉴스를 나오게 돼요. 왜 이 뉴스에 나오게 됐냐?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댄스홀을 누비던 그 박인수 사건 이후로 많은 남자들이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성이랑 관계를 나누는데 그 관계를 나누는 걸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남성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인터넷 채팅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것에서도 피해자들이 생겨났죠. 어땠냐면 1991년 의사 사칭 5인조 남성이 50명의 여성을 농락했어요. 그리고 1994년 재미교포 사업가로 사칭한 남성이 여성을 103명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명동 카페 주인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216명을 농락했고요. 사칭한 거 아니다. 명동 카페 주인이 농락을 한 거야. 216명을. 자,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광고 담당자라면서 사칭을 한 남성이 100명의 여성을 농락했어요. 그리고 3년도에는 자신을 교수라고 사칭한 남성이 30명의 여성을 농락한 사건. 그리고 2003년 인터넷 사업가라고 사칭한 남성이 40명의 여성을 농락. 2005년에는요. 의사 또는 공군 조종사로 사칭을 한 2인조가 여성 20명을 농락한 사건 등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박인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악몽 같은 과거의 일, 나의 순환은 난륜의 탓 이렇게 나와. 난륜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지러울 난자를 써요. 어지럽히다, 음란하다, 가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일륜 윤자, 윤리야. 그러니까 나의 악몽 같은 과거의 나의 순환은 난륜의 탓이다. 그럼 어지럽고 음란했던 윤리 약간 그런 탓이다 뭐 이러면서 남탓충을 하죠. 자, 사실 그때 미국 그런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 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의 민족주의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기야. 미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족주의. 이게 약간 막 섞여 있어가지고 50년대에 서구화를 지향했던 여성에게는 약간 문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여자라면서 모든 걸 여자에게 책임을 떠밀었어요. 그리고 오직 여성에게만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하면서 현모양처가 가장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현모양처만이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현모양처만을 여성에게 강요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가부장적인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가부장제, 남성 우월주의,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당시 박인수 사건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웃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카사노바, 제비족, 옛날엔 제비족 되게 유명했었는데 막 춤추다가 눈이 막 이러면서 돈 뜯어내는 걸 제비족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남성들이 지금도 있고, 요즘 시대에는 남성의 돈을 보는 꽃뱀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그런 여성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이런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거는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평등 시대죠, 요즘에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 여성의 법이 지켜야 할 정조. 그게 과연 뭘까요? 법이 지켜야 하는 정조.
다시 한번 그분이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정조는 대체 무엇입니까? 자, 저 K장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이 지켜야 하는 정조는 무엇이고 지키지 않아야 될 정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성을 왜 정조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상상할 수도 없는 재판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도 좀 세대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성의 정조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는 아예 없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집에 장남은 그래도 있어야지, 집에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지, 약간 이런 게 아직까지도 아들이 못 낳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다, 약간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런 사상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딸이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딸을 먼저 낳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이여 일어나라. 어쨌든 많은 남성분들께서도 뭐 남녀 차별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풍속을 한번 되짚어보는 사건이어서 좀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남녀 차별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남성분들 들어도 그 당시에 재판은 잘못됐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 당시 이런 세태가 잘못된 거니까 싫어요는 제발, 화나신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저로 생각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짱의 위험한 조대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다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해주실 거죠?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야, 씨, 정조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면 나는 세상 천지 혼자냐? 그렇다고 제가 정조가 없는 여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고 순결한 여자랍니다.